호도법이란 무엇인가? 아하. 호도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우리가 그 기존에 사용하던 각을 표현하는 방식은 60분법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60분법은 제 추정입니다. 어디 찾아보시고 아 쌤이 틀렸다 놀려먹지 마세요. 알겠죠? 찾아본 적이 없어요. 알겠죠? 제 생각에 360을 1회전으로 보는데 왠지 지구의 공전 주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1회전을 중심으로 뭐 2분의 1 회전, 4분의 1 회전 이렇게 상대적인 회전량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나누어 떨어지기에 좋은 숫자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5를 버렸다라고 봐요. 그럼 360은 2로도 나눠 떨어지고 3으로 나눠 떨어지고 4로 나눠 떨어지고 6으로 나눠 떨어지고 8로 나눠 떨어지고 12로 나눠 떨어지고 존나 잘 나눠 떨어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1회전을 360도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 회전량을 표기한 게 바로 우리가 사용한 60분법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30도라고 돼 있는데 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12분의 1 회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되는 거죠. 12비 하면 360도 1 회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다만 이 위에 동그라미가 있잖아. 그죠? 이거 뭘까? 얘를 30을 오해하지 말아줘 이런 뜻이에요. 실제 30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숫자를 쓰고 있긴 한데 우리가 실제 생각하는 숫자 30은 뭐예요? 0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거리 30만큼 떨어진 지점을 위치하는 표현하는 숫자잖아요. 그 숫자 3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숫자로 표기되어 있을 때 숫자가 아니에요. 이 말 좀 이상한가요? 숫자로 표기된 숫자가 아니란 말이 뭐 이상한가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기 시작해서 한 바퀴 도는 거 우리가 360이라고 봤기 때문에 맞아요? 그 숫자 아니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 안 쓰고 A라고 썼어요. 알겠죠? 그럼 이라고 쓰면 안 되죠. 뭐라고 써야 돼요? 12분의 1 A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숫자예요? 아니잖아요. 하필이면 그냥 숫자를 기호를 차용했을 뿐이지 실제 숫자는 아니에요. 이해돼요? 네. 그럼 실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각을 가지고 연산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60분법을 이제 버릴 때가 된 거죠. 아시겠어요? 네, 60분법을 버리고 진짜 순수한 수 가지고 각을 만들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호도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호는 호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도라고 해서 호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호도법.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부채꼴 하나 그리시면 되는데 제 아이템은 부채꼴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원을 그려서 일부를 취해서 부채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채꼴 그리시면 돼요. 손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요 부채꼴 O, A, B가 있을 때 반지름 보통 뭘 쓰죠? 기호로? R. 어우 똑똑해요. 천재들이네. 자, 그럼 여기 호의 길이는 L을 쓰겠습니다. 알겠죠? 각도는 뭐냐면 회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회전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만큼 회전했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이 회전량은 사실 원의 크기가 변한다고 해서 변해요? 안 변하죠. 그리고 닮은도에서 뭘 배웠어요? 중심각이 같은 모든 부채꼴은 닮습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각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거의 길이분의 이거의 길이로 정의할 거예요. 이게 호도법이에요. 다시 이거의 길이분의 이거의 길이를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각도는 어떻게 할 거냐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이 각도를 정의할 거예요. 정의입니다. 위에 세모 있으면 뭐라고요? 정의 와 진짜 제가 멍청이가 다 됐나봐요. 왜 이렇게 손이 병신이지? 왜 이렇게 손이 병신인 거야? 박스 입혀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예. 놔두자고. 예. 정의예요.
definition 이런 얘기죠. 원래 제가 드립 치는 게 있는데 진짜 충격적이에요. 정의가 동의가 다른 뜻이 있잖아요. 그게 영어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머리 깡통이 돼가지고. Justice?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 알못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영 알못이 제가 토익 900점을 빛나는 제가 점점 이렇게 영 알못이 돼가고 있어요. 예. 맨날 수학 나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 안 해드렸나요? 과학 제가 하고 있을 때예요. 예. 과학 강사로 면접을 보는 학원이 있었는데요. 이력서에 뭐 쓸 게 없는 거예요. 뭐 전기기사 이런 거 쓸 수는 없잖아요. 전기학원을 가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쓰지 하다가 이렇게 토익 점수 있으니까 토익 점수 쓰자. 토익 점수 900점 썼는데요. 제가 그 학원에 다른 어떤 영어 선생님보다 토익 점수가 높아서요. 원장님이 영어관데 혹시 영어를 가르칠 생각 없냐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학생 혹시 과학 어떤 거 가르치셨어요? 저요? 화학이요. 화학. 화학이 왜 화학이에요? 화가 나니까. 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물리 왜 물리인지 알아? 물론 화가 나니까. 농담이에요. 예. 그래서 각을 어떻게 정했다?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정의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길이잖아요. 길이의 단위는 뭐예요? 길이의 단위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거 쓰잖아요. 킬로미터 쓸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밀리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런 거 쓰겠잖아요. 그러면 둘이 나누면 단위도 약분되는 거 아시죠?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인 이유가 밑에는 시간이고 위에는 거리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니까 미터 퍼 세컨드인 거예요. 그럼 얘는 단위를 써보면 미터 퍼 미터니까 미터 약분되니까 1 되죠. 단위가 없어지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가 없는 수를 dimensionless number라고 해요. 무차원 수라고 하거든요. 너무 어렵죠? 무시해도 되고요. 이게 뭐냐면 순수한 숫자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는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숫자가 아니라는 뜻으로 우리가 각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순수한 숫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자, 잘 봐요. 아까는 1회전이 얼마였죠? 360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1회전을 설명하려면 원은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이잖아요. 그럼 원의 중심각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반지름의 길이 R에 대한 누구의 비? 원주의 비예요. 원주는 뭐예요? 지름 곱하기 파이죠. 그냥 2파이 R이잖아. 그럼 R분의 2파이 R이니까 한 바퀴가 얼마야? 2파이야. 여기서 말하는 2파이는 그 파이가 3.14K예요. 그러니까 6을 조금 넘는 숫자로 1회전을 표현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2파이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파이예요. 아시겠죠? 먹는 파이 말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주율 파이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 숫자로 각을 표현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막 졸라게 커지든가 졸라게 작아지든가 이 각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호의 길이가 똑같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그래서 60분법과 비교했을 때 호도법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쓰면 되겠냐? 그냥 간단히 쓰자. 60분법에서의 각은 수다고 아니다고? 수가 아니에요. 아니나 호도법의 각은 수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뭐 여기서 큰 의미 없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져가지고 삼각함수의 미적분 해보시면 각도가 실제 숫자가 아니면 진짜 졸라 불편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네. 그때를 위해서 이제 각을 60분법을 버리고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니? 자, 3번 60분법에 안 적었어? 네, 끝이에요. 원래 뭐 좀 자세히 적는데요.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기 때문에 알겠죠? 아무도 안 물어봐. 안물안궁. 알겠죠? 네. 안물안궁인데 제가 그냥 문제 넣는 거예요. 네.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라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알겠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30도라는 게 있다. 아직 적지만 알겠지? 그럼 30도는 뭘로 보인다고? 이게? 사실 뜻은 12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게 12분의 1로 표현하려면 얘를 360으로 나누면 되잖아. 맞아? 나눴어. 그럼 도로 나눴으니까 이제 뭐가 돼요? 순수한 숫자가 되죠. 12분의 1. 그죠? 맞잖아? 근데 호도법은 1회전이 몇 파이라고? 2파이. 알겠지? 그럼 여기다 호도법의 전체를 곱하시면 이게 호도법으로 바뀌어요. 그럼 각도 표시를 하면 되는데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얘도 짝수, 얘도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1회전 가지고 안 하고 뭐 가지고 할 수 있다? 반회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해볼까요? 그럼 30도가 있어요. 그럼 30도는 반회전에 몇 분의 몇이에요? 180으로 나눠보면 6분의 1이죠.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도 나눴어요. 그럼 단위 없는 수, 실제 수의 6분의 1. 알겠죠? 여기다가 호도법의 반바퀴 얼마예요? 파이를 곱해요. 그럼 6분의 파이가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30도는 뭐하고 같은 거야? 6분의 파이와 같은 거야.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거꾸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4분의 파이라는 호도법의 각을 만났어요. 아시겠지? 그러면 얘는 반회전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가 얼마야? 파이잖아. 그럼 파이로 나누면 4분의 1 될 거 아니에요? 이 4분의 1에다가 60분법에서 반회전의 전체인 180도를 곱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얼마나 돼요? 45도. 이제 단위가 생기죠. 여기 단위가 있으니까. 이해되니? 이해돼? 그러면 얘는 얘와 같은 거야. 됐습니까? 요 내용을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전체로 나누고 전체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나한테 세타라는 각도가 주어졌어요. 60분법의 각도. 그러면 전체를 반원으로 보고 있죠? 그럼 얘를, 죄송해요. 얘를 180으로 나누고 뭘 곱해요? 파이를 곱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다? 라디안으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뭐냐면 그냥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는 식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이게 각도인 거야. 이게 라디안이야. 이게 좀 닫게 알겠죠? 이게 각도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호도법의 각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도 표시 안 될게요. 실수 숫자니까. 이제 얘는 뭘로 나눠요? 파이로 나눠요. 알았니? 알았어? 그 다음에 180을 곱해요. 그럼 얘는 무슨 공식이에요? 호도법의 각을 60분법으로 고치는 식이에요. 근데 이걸 절대 외워서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외워서 하는 개념이 아니다. 전체로 나누고 전체를 곱한다. 이때 전체는 뭐다? 반바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로 나누고 전체를 곱한다. 알겠죠? 알겠니? 네. 연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잘 봐요. 6분의 8이라고 써있잖아요. 반바퀴가 전체야. 그럼 B로 보면 얼마예요? 6분의 1이에요. 그죠? 60분법에서 반바퀴는 얼마예요? 180도죠? 그럼 6분의 1에 180을 곱해요. 얼마예요? 30이죠. 30이에요. 이해돼요? 30도 나왔습니다. 됐죠? 자, 45도예요. 뭘로 나눠요? 180으로 나눠요. 그럼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여기다 호도법의 반바퀴인 파이를 곱해요. 4분의 파이죠? 이게 4분의 파이예요. 감이 와요? 감이 와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60도는요? 180은 3분의 1이죠? 파이 곱하면 3분의 파이네요. 그지? 그럼 4번은 뭐겠냐? 2분의 파이. 자, 여기 봐봐. 파이로 나면 3분의 2지? 3분의 2 180 곱하면 얼마야? 120도야? 5번은 120도네. 135도는 180도 나누면 4분의 3이에요. 파이 곱하면 4분의 3파이겠네요. 6분의 5 파이는 파이로 나누면 6분의 5죠. 180 곱하면 얼마예요? 150도예요? 그럼 150도네요. 얘는 그냥 180이겠지. 뭘 나누고 곱하고 자시고 하냐, 그지? 똑같은 건데, 그지? 자, 그럼 앞으로 얘를 보면 얘가 생각나, 얘를 보면 얘가 생각나, 얘를 보면 얘가 생각나, 얘가 생각나야 돼, 알겠지? 알겠니?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졸라 빠르게 한다고 잘 생각나는 게 아니거든?
이거 존나 빠르게 하면 생각나냐 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선생님은 이거 보면 이거 보면 이해가 생각나고 이거 보면 이해가 생각나는데 어떻게 나는 거냐면 4분의 3파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반원이 그려져요. 그냥 이거를 4등분해요. 그럼 4분의 3파이면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135도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싫으면 말 안 알겠지? 예,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예. 그냥 편안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이게 보이면, 반원을 6등분해서 한 각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거는 반원을 4등분해서 한 각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거는 반원을 3등분해서 한 각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건 반원을 2등분해서 한 각을 물어본다. 이거는 반원을 3등분해서 2개의 각을 합쳐서 물어본다. 이거는 반원을 4등분해서 3개의 각을 합쳐서 물어본다. 이건 반원을 6등분해서 5개의 각을 합쳐서 물어본다. 그럼 150도, 막 130도 생각나지 않아요? 안 바꿔도? 바꾸시든가. 아이씨, 알았어요. 바꾸시든가. 알겠지? 알았니? 예. 넘어갈게요. 자, 5번.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개껌이에요. 세타의 정의가 뭐였죠? R분의 L이었어요? 그럼 L은 뭐겠냐? R 세타겠네. 에? 그냥 반지름하고 중심각의 크기를 곱하기만 하면 호의 길이가 나와요. 원래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원의 둘레를 구한 다음에 360도 중심각 곱하죠. 졸라 불편하지 않아 갑자기? 얘는 그냥 뭐예요? 여기 알고 싶어요. 여기가 나와있을 거 아니야? 2개 곱해. 그럼 나온다고. 단 이 각이 무슨 각일 때? 호도법의 각일 때. 호도법의 각일 때. 알겠지? 이해되냐? 이해돼? 일단 넓이 구할 거예요. 넓이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 360도의 중심각 곱하는데 그것도 유도 과정이 뭐예요?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와 원의 넓이의 비는 뭐와 같아요? 중심각의 크기와 원의 중심각의 크기와 같은 거죠. 이해돼요? 맞니? 그럼 S는 뭐가 나오겠니? S는 뭐가 나오겠니?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오겠니? 맞냐? 이 공식도 일단 쉽죠? 그냥 이 부채꼴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각형처럼 2분의 곱하기 2 곱하기 2 한 다음에 맞아요? 중심각만 곱하면 넓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치?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의 넓이 구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뭘로 보여요? R 제곱 세타니까 R 곱하기 R 세타로 보이죠? 근데 R 세타는 누구예요? L이에요. 그럼 얘를 2분의 1 R, L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 공식은 60분법을 가지고 증명하려면 졸라 복잡해요. 아시겠죠? 해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졸라 복잡한데 호도법 가지고 하면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호도법이 훨씬 유리한 방식이구나 라는 걸 바로 납득할 수 있어요. 호도법이 훨씬 유리한 방식이에요. 각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알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외워서 쓰시고 이거 외워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들 데리고 가끔 그 중1 문제 있잖아요. 부채꼴의 넓이나 호의 길이 이런 거 구할 때 있잖아. 마음속으로 호도법을 딱 구한 다음에 얼마 아니야? 이러면 애들이 오 선생님 천재예요? 막 이런다고. 사기꾼이에요. 알겠죠? 이 정도는 해야지 막 이래요 제가. 알겠죠? 그럼 제가 설마 애들한테 야 호도법을 알려줄까? 이게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혀요. 알겠죠? 그게 뭐예요 선생님? 먹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코코 호도예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둘레의 길이가 8이고 넓이가 4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마음속으로 부채꼴 하나 그려봐요. 마음속으로. 알았니?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그지? R, L 이렇게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부채꼴이 만들어지면 반지름은 2개고 호의 길이는 하나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얘기 안 할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럼 둘레가 8이라는 것은 뭐냐면 2R 플러스 L이 얼마다? 8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치? 넓이가 4다 어떻게 쓰면 되겠냐? 아까 공식 배웠잖아. 2분의 1 R, L이 얼마다? 4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L이 8-2R이죠. 그치? L은 8-2R이잖아.
오메 진짜 그지? 그럼 대입해보면 뭐 나와요? 4R-R 제곱은 4다 이거 나와요? 그러면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0이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R 얼마예요? 2예요? L 얼마예요? 4예요? 이때 뭘 구하래요? 중심각의 크기 세타라고 해볼까요? 그럼 세타는 뭐라고 써야 돼요? 2분의 4니까 2라고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걸 처음 쓸 때 학생들이 망설인다 어이씨 이래도 되나 싶어요 숫자 2라니? 이게 각이라고? 그게 이제 당황스럽잖아 그 다음에 읽는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 세타라고 안 써놨지만 이 2를 보고 각도구나 이런 생각 잘 안 들어 맞아? 그지? 그래서 각도는 원래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인위적으로 단위를 만들어서 각도, 호도법의 각도다 라디안이라고 해요 RAD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이게 각도 얘기하는 거에 병신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원래 단위가 없는데요 그냥 억지로 단위 만들었어 왜냐면 이게 읽는 사람이 각도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 알겠지? 예. 그래서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저 라디안 안 쓴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자 다음 2번 똑같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80이래요 그럼 뭐라고 잡아요? 2R 플러스 L이 얼마다? 80이다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라고 했는데 부채꼴의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 RL이었어요 그지? 그럼 2분의 1 R 곱하기 80 마이너스 2R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40R 이렇게 R에 관한 2차함수죠 그지? 2차함수 최대값이니까 무슨 형? 표준형으로 고쳐요 근데 실제로 최대값이 알고 싶어요? 아니에요 최대일 때의 이상을 알고 싶어요 맞아요? 넓이도 구했나? 그러네요 넓이 그럼 400이죠 R이 40일 때 최대값은 얼마다? 400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R이 40이면 L은 얼마예요? 계산 틀렸나요 제가? 네, 계산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20 근데도 400은 또 맞게 썼네요 의식이 힘들어 썼어요 죄송해요 여기 20이에요 그럼 여기가 40이에요? 맞아? 그럼 세타는 얼마예요? 20분의 40이니까 또 2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왠지 이 숫자 2가 또 외로워 보이죠 그죠? 네, 정 외로워 보이면 이렇게 라디안 이렇게 쓰라고 알겠지? 안 써도 된다고 내 말은 알겠니? 둘 다 2 라디안이에요 코 나와요? 자 다음 삼각비의 정의입니다 삼각비는요 직각삼각형에서 인접한 두 변 사이의 길이에 비해요 그럼 몇 개 나올까? 뭘 생각하고 있어 3 퍼뮤테이션 2 아니야 이 새끼들아 3P 6개 나오죠? 맞아요? 네, 그 중에 3개만 배워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고요 미적분 가시면 나머지 3개를 합쳐서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라고 불러요 아직 몰라도 돼요 3개만 알아도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삼각비 3개만 일단 얘기할게요 중등 삼각비를 배웠으니까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 곱창맨? 사인 세타요? 이렇게 배우지 않냐 보통은? A, B 사인 세타가 뭐냐고 물어보면 빗변분의 높이라고 배우지 않냐? 그렇게 안 배웠군요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배워요?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중3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지 않아?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배워요? 밑변분의 그렇죠 높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적용해보면 얘는 뭐예요? C분의 A일 거예요 얘는 뭐예요? C분의 B일 거예요 얘는 뭐예요? B분의 A일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니죠? 자 그럼 창민아 네. 이게 밑변이지? 왜? 밑에 있어서? 밑에 있으면 밑변이지 높이 서 있으니까 높이네 그지? 이게요 밑변을 정의하실 때 어디로 정의해야 되냐면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는 반드시 각을 하나 지칭하거든요 근데 이 각은 90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각 아니면 이각 중에 하나라고. 그럼 여기 세타라고 잡았잖아. 그럼 세타하고 직각이 만드는 변이 밑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세타로 잡잖아요. 그럼 여기가 높이 서 있지만 밑변입니다. 알겠죠? 얘가 밑에 있지만 높이에요.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 보면 애들이 뭐예요? 각도 여기다 잡으면 밑으로 돌리고 있어. 밑변은 밑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아시겠죠? 알겠어요? 네. 이건 그냥 확인하려고 넣은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중3 과정을 맞춰서 이걸 들 자격인지 그냥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 8번에 1번. 빨리 봐, 시간 없어. 각 C가 90도인 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 BC 그렇습니다.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C가 3A면 B는 얼마냐? 감사합니다. 2루트 2A 아니에요? 왜냐면 각 C가 90도라는 말은 C가 빗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C에 3A를 넣어버리시면 8A의 제곱이 B의 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B는 2루트 2A가 되겠죠. 길이니까. 설마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진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설마 하니 그런 상황 없겠죠? 예, 그래요. 길이니까. 그러면 대충 삼각형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안 되겠다. A, B, C 이랬을 때 여기가 얼마? 3A 여기가 얼마다? 2루트 2A라는 얘기죠? 여기는 A겠고 그러지 않냐? 맞아? 자 봐봐 창민아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관심 각이 여기야. 그러니까 이게 높이 섰으니까 높이지? 아니라고 밑변이라고 알겠지? 아 제가 밑변이구나. 그러면 sin A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3A분의 A 즉 3분의 1 되는 거죠? 맞아요? 코사인 A는 3A분의 2루트 2A니까 그냥 3분의 2루트 2 되는 거죠? 맞아요? 탄젠트 A는 2루트 2A분의 A니까 2루트 2분의 1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 약분되는 거 보면 뭘 깨닫습니까? 삼각형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왜? 인접한 길이 사이이 B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삼각 B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삼각형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 길이나 아무 값으로 적고 시작해도 틀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뭐 도형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 길이를 나니까 3이라고 해야지? 안 틀려요. 1로 해도 안 틀려요. 2로 해도 안 틀려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파이로 할게요. 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짓 하지 마. 그래 안 틀려요. 아시겠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넘어갑니다. 사인 15도는 얼마지, 승현아? 사인 게 맞나? 4분의 루트인 거야, 루트 이거죠? 이과 친구들 좀 외우시고 이과의 특수각이니까 알겠죠? 예. 문과는 30도, 45도, 60도 외우잖아요? 우리 이과는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를 외워요. 아시겠죠? 알겠니? 그러면 나한테 사인 15도 물어보면 뭐야? 뭐 4분의 루트인 거에서 어떻게 하냐? 끝나는 거란 말이야. 탄젠트 15도 얼마야? 2 플러스 3? 2 마이너스 3? 일 거야. 네. 다 외운 건데. 이게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외워지셔야 돼요. 외우면 안 돼요. 알겠죠? 외우면 실력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외울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외워져 있어. 그러면 실력이 좋아진 거야. 근데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외우려고 애를 써요. 진짜 나는 1도 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외워줬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그만큼 문제를 많이 푼다 이거죠. 막 상로그에서도 막 로그 2가 0.3010 외울 생각이면 외워졌어. 로그 3이 0.4771 외울 생각이면 외워졌다고 막 이렇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이렇게 그러면 문제를 충분히 많이 푼 거니까 실력이 는 거예요. 잠깐만요. 또 제 반 학생이 실전 모의고사 보고 충격받았나 봐요. 문자 왔어요. 몇 개 정도 맞아요? 정상이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괜찮아. 안 괜찮을 거예요.
네? 고2요. 고2 성원여고 전교 1등인데요. 아니에요. 수학을 잘 못해요. 수학을 제가 멱살 잡고 1등급을 찍어놓은 거라서 네. 다른 건 잘하는데요. 수학을 좀 못해요. 걱정이네요. 상심할까봐 걱정입니다. 아이고. 여학생들 가르치는 거 이게 힘들어요. 여학생들은 되게 달래줘야 돼요. 남학생들은요 일단 본인이 심각하지 않아요. 선생님 시험 다 끝났어요. 너 몇 개냐? 11개요. 잘했죠? 개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은 막 얼굴 빨개져고 쟤네들 막 피하면서 막 가요. 그럼 나중에 막 좀 애가 진정됐을 때 몇 개야? 이러면 선생님 저 16개밖에 안 나왔다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지. 뭐 이러고 있어요. 알겠죠? 아까 그 남학생 진짜 다 잊어버렸어요. 그 11개 남은 거 다 잊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하려면 남학생 멘탈이 더 좋아요.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좀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나? 이런 거 스스로. 국참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자, 8문제 시험 문제 주잖아요. 그럼 6개 맞으면 막 엄청 표정 좋아요. 와, 나 6개나 맞았다. 막 이러면서. 이런 걸 좀 지향하면 괜찮아. 8개를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조금 미진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막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이런 자세는 되게 좋고. 여학생들은 막 하늘이 무너진 느낌 받나 봐요. 와, 큰일 났다. 막 이렇게.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왜냐?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수학이 잘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되게 슬프게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런 마음 먹는 거 1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게다가 학원에서 보는 실전 모의고사는 뭐 내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은 그래요. 학원에서 시험지를 줬어요? 못 봤어. 그럼 졸라 개꿀이에요. 왜냐? 이 시험지를 학교 내신에서 받았어 봐. 어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야 7개네요. 몇 개예요? 4개 틀린 거죠? 이상하지 원래 그런다고요. 알겠죠? 그 전교 1등 라인 가르치면 이런 거에 동의해줘야 돼요. 알겠니? 와 진짜 아깝다 막 이러면서 동의해줘야 돼요. 알겠죠? 걔들 진짜 목표치가 좀 크기 때문에 만점 못 맞은 걸로 막 속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2학기 기말고사 만점 맞았으니까 수학 만점 나왔어요. 네. 기적적으로. 네. 제가 문제 몇 개 찍어줬는데 거기서 다 나와버렸어요. 뽀록이에요. 알겠죠? 정강 다 맞죠? 아니요, 수학. 근데 이 친구가 중간고사를 약간 실수해서 95점인데 중간고사 되게 쉬워가지고 만점 못 맞으면 1등급이 안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등급 포기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도. 팩트 폭격이잖아요, 저는 원래. 안 나옵니다. 아주 낮은 확률이에요. 기대하지 마시고. 1학년 때 좀 조지더라도 제가 2학년 때 보수공사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점 맞아서 1등 나와버렸어요. 예. 이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만점 완전 신났네요. 숙제 열심히 해온다고. 여러분 미래의 모습이 알겠죠? 시험 하나에 일희일비 하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지금 선행하니까 좋다 진짜. 알겠니? 내가 그래서 이 동네에 선행해주는 학원도 많잖아. 근데 선행은 있잖아. 니네가 고등학생 되기 전에 똑바로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자식이 좋다면 보내요 그냥.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애가 뭐 기백까지 했어요. 어쩌요? 우리 최상위반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시험 딱 봐보면 막 24문제 시험 봤는데 13개 나와요. 아니 이럴 리가 없다고 엄마가 현실 부정부터 시작해요. 알겠죠? 우리가 기백까지 다 했는데 막 이렇게. 그게 확인을 안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나도 그때 확인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고등학생들 그런 상황을 자꾸 보니까 학원에서 확인 안 하면 이렇게 선행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졸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 시험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잘 보려고 애를 써주셔야 나중에 고1반 결정할 때 시험 딱 봤을 때 잘하는 반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니? 시간 너무 되게 말이 많이 하네요. 근데요, 그 시험을 딱 봤을 때 안 좋은 말이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성적이 딱 오르면은 어. 그 다음 그렇죠. 의반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점점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3번째 반에 있어요. 그럼 교재가 2번째 반보다 좀 더 쉬워요. 양도 더 적어요. 자, 내 말 잘 들어. 2번째 반에 있는 친구들은 처음 스타트 라인이 나보다 위에야. 나보다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시험 잘 봤겠지. 근데 걔들이 더 어려운 책을 보고 더 많은 숙제를 풀어. 그리고 수학도 잘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문제를 풀어. 그럼 내가 이반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얘들 갭이 좁혀질까? 내가 이만큼 올라가면 얘들 이만큼 올라가는데? 쉽지가 않다고. 그때 무슨 시험일까요? 저희 한번 반배치.
공정성 기하학의 제약원 같은 경우는 반 배치 3번 봅니다. 3번의 시험 합산해서 반을 배치하기 때문에 이견이 잘 없어요. 없고, 예? 고1 기출문제 가지고 보통 보는데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우리 애가 진짜 열심히 할 거라고 막 윗반 올려달라고 뭐 이런 전화 와요. 알겠죠? 우리 이거 짤도 없어. 알겠죠? 예, 무조건 개수를 끊어버리고 이거 우리 임의로 조정해주면 다 소문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알겠죠? 진짜 큰일 나요. 예. 그래서 딱 개수 가지고 끊어버리기 때문에 선생님 저 꼭 쌤하고 수업 듣고 싶어요. 막 이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개 차이로 네. 근데 인원수가 요인이 잘 되면 이제 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동점자야. 근데 한 명은 딱 보니까 찍맛이 많아. 풀이가 없다고. 알겠지? 그럼 얘 아랫반으로 내려버려요. 알겠죠? 그리고 홍점자 얘는 찡긋 다 틀렸어. 나머지 다 풀어서 맞은 거야. 윗반으로. 그래서 풀이까지 다 봐가지고 반을 고르기 때문에 반 편성 자체가 아주 잘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너네도 반 배치 잘 보려면 지금 열심히 해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딱 내가 그러잖아요. 저한테 선행을 한 친구들이 저한테 심화를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선행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놓잖아요. 그러면 고1 되잖아? 제 반이 아니에요. 원장님 반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게 좀 애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할 때 얘기했잖아 이러면 아무도 저한테 개념 대학생이 없어요. 저 미치겠어요. 아 얘기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다시 얘기해줘요. 예.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정할 때 어차피 B잖아요. 그럼 길이를 마음대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1로 잡을게요.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루트 3이 되죠. 그럼 여기는 2가 되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똑같이 15도죠. 왜냐면 외곽에 의해서 얘 더하기 얘는 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2등변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이 그림은 원래 안 줍니다. 니네가 이걸 그려서 이게 2등변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거 연장해서 이만큼 연장해서 그려서 여기 15도니까 산 15도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림을 이용하는 건 힌트입니다. 그냥 더 쉬우라고. 원래는 그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2가 돼요. 맞아요? 맞냐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A 피타를 이용하니까 AB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인가요? 맞아요. 그럼 8 플러스 4 루트 3인가요? 근데 뭘 구해야 되냐? AB를 구해야 되지. 그럼 너네는 8 플러스 4 루트 3의 양의 제곱근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중근호 풀 줄 아시죠? 어떻게 풀어요? 내부에 있는 근호 앞에 숫자를 뭘로 만들어요? 2로 만듭니다. 그럼 2 루트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합이 8이고 곱이 12인 투수를 생각하죠? 그게 누구하고 누구예요? 6하고 2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돼요. 이건 몰라도요. 이걸 스스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얘가 지금 얘를 제곱한 거잖아요. 뭘 제곱했길래 얘가 됐지를 맞춰보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맞추는 놈도 있어요. 알겠죠? 그물지만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면 돼요. 이중으로 다 풀 줄 아시죠? 풀 줄 알죠? 모르는다 손 들어봐. 없어요? 있어요? 몰라요? 풀 줄 알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사인 15도 뭐 되겠냐, 얘들아? 루트 6 플러스 루트 2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화 하시면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나오죠? 맞아요? 탄젠트 15도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니까요. 2 마이너스 루트 3 나올 거고요.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아직 삼각함수에 시옷자도 안 나왔어요. 그죠? 아, 원래 그래요. 삼각함수 좀 제대로 외우시려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일단 그 호도법이란 걸 왜 만들어 쓰는가 그에 대해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각이 뭐냐고 물어보면 고등학생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각이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항 정리 뭐야? 이항을 정리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알겠죠? 예. 일반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정확한 답변은 그냥 뭐냐면
각을 실수 전체로 확대한 거야. 무슨 말이야? 아까 우리가 뭐 하는데 성공했죠? 1회전이라는 각을 실제 숫자로 표현하는데 성공했어요. 1회전 각은 얼마였어요? 2파이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2회전하면 4파이. 그치? 3회전하면 6파이. 그렇겠잖아. 근데 꼭 한 바퀴를 도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각 있잖아. 이 각을 두루마리 이렇게 펼쳐서 쭉 펼쳐봐. 그럼 수직선에 쫙 대응이 될 거라고. 그러면 0 이상의 모든 실수에 대응이 될 거라고. 맞아? 즉 실수 전체를 확대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음의 실수는 안 되지 않나요? 음의 실수는 뭐냐면 역회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향을 잡잖아요. 회전 방향을. 그지? 이게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반대 방향이 음의 방향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음의 실수에 대응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각의 범위는요, 더 이상 1회전이 아니고요, 실수 전체로 확대돼요. 극한을 배우셨나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전부 다 각이 되는 거야. 이걸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왜 이런 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제 각은요, 삼각함수 자체가 사실 뭐 하려고 만들었냐면 회전 운동을 해석하려고 만들었어요. 회전 운동을 해석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거죠. 자, 봐봐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네.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물체가 출발을 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얘가 돌아요. 여기 왔다고 칠게요. 알겠지? 네. 근데 물체가 여기 온 것만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얘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죠. 그잖아요. 얘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죠. 몇 바퀴를 돌고 여기 왔는지, 혹은 거꾸로 돈 다음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얘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각의 방향을 정하고 기준이 되는 위치를 정할 거예요. 알겠죠? 각이 출발하는 이 반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각이 그러니까 각이 어떤 경로로 이동을 했든 아무튼 현재 존재하는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이 반직선은 동경이라고 해요. 어원은 잘 모르겠어요. 도표는 아닐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동경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시초선과 동경만 보고는 사실 각을 묘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동경은 그냥 각의 현재 위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각은요, 이쪽으로 도는 게 양의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헷갈리지 마세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뭐예요? 음의 방향입니다. 왜 반시계 방향이 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혹시 천구의 북쪽에서 태양계를 바라보면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반시계가 양의 방향인가 봐요. 알겠죠? 네,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고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찍어요. 알겠죠? 왠지 그랬을 것 같다 이렇게 찾아보지도 않아. 그냥 왠지 이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네, 그러면 나중에 찾아보면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알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보통은 시계 방향은 양의 방향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알겠니? 알겠어? 그래서 뭐만 기억하냐면 반시계 방향이 뭐다? 이게 양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시계 방향이 이게 음의 방향이 돼요. 자, 근데 일반각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실수 전체를 확대하는 거 알았어요. 알겠죠? 일반각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반각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만. 알겠죠?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10번은 제가 답을 여기다 적을게요. 저 9번하고 같이 보시라고. 알겠지? 자, 10번을 보시면 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건데 이 위치를 표현하려면 어쨌거나 코로나 걸렸어요.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뭔가 하나를 정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도달하는
최소의 양의각을 보통 정합니다. 음의각을 잘 정하잖아요. 양의각을 정해요.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도달하는 최소의 양의각을 알파라고 할 때라고 써있어요. 10번에 보시면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죠? 그걸 알파라고 했을 때, 자 세타도라고 하면 몇 바퀴 돌았는지 표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치 왔단 말이야. 근데 얘가 한 바퀴 돌고 온 건지 0바퀴 돌고 바로 온 건지 2바퀴 돌고 온 건지 혹은 거꾸로 한 바퀴를 돌은 다음에 다시 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몇 바퀴를 돌든지 간에 한 바퀴는 얼마예요? 360이죠. 즉 360에 정수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곱하기 n이라고 쓸까요? 그러면 얘의 위치는 현재 어디예요? 시초선이에요. 맞잖아. 현재 시초선이야. 여기에다가 알파도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알파고 아니고요. 알파도를 더하시기만 하면, 그죠? 예,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동경 OP의 위치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n은 뭐겠냐? 정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일반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일반각은 요 동경에 위치하는 각은 사실 무수히만이 존재합니다. 몇 바퀴를 돌고 왔냐에 따라서 무수히만이 존재해요. 맞아요? 그걸 일반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일반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 생각에 일반각은 각의 범위를 실수 전체를 확대하는 거고, 이건 뭐냐면 하나의 동경의 위치를 일반적으로 표현한 형태예요. 각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각도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동경의 위치는 하나지만 각은 무수히만이 존재해요. 왜냐면 이 정수는 무수히만이 존재하니까. 됐어요? 이걸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세타는 뭐가 되겠냐면 2파이 곱하기 n이죠. 근데 보통은 2n파이라고 많이 씁니다. 알겠죠? 더하기 알파, 이때 라디안입니다. 이때도 n이 뭐예요? 정수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일반각을 이용해서 각을 표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라고 했는데, 뭐 하자고 했냐면, 자, 지난 시간에 동경의 위치는 원이 있어요. 원이 있으면 이렇게 중심이 안 잡혀. 동경의 위치 잡혔어, 이렇게. 알겠지? 근데 이것만 보고 얘가 어떻게 회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회전했을 수도 있고, 맞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마저 돌아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그지? 혹은 이렇게 거꾸로 한 두어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 아니고요. 거꾸로 한 두어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백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맞냐? 맞아요. 맞아. 그지?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가 동일하더라도 각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각의 개념을 어떻게 확장했어요? 실수 전체를 확장했으니까. 그거를 일반각을 이용해서 각을 표시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몇 바퀴 돌아서 어떻게 갔다. 이런 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회전량으로 각을 정의하였으므로 동경의 위치가 같더라도 각의 크기는 동경의 회전수나 회전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회전수나 회전 방향의 표기가 용이해진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동경에 해당하는 각은 몇 개 존재한다는 얘기야?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무수히 많이. 알겠죠? 자, 세타가 2, 3륜 각일 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창민이 얘기해봐. 세타는 네, 세타는 2분의 8. 2분의 8보다 크고 네. 8보다 작다. 저 학생 아직도 각의 크기를 한 바쿠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거야. 자, 봐봐. 틀렸어 쓰지마. 틀렸으니까.
믿을 말이 없어. 창민이 말 믿니?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자, 만약에 동경이 C초선에 있다. 좀만 짧게 할까? 너무 기네. 쓸데없이. 동경이 C초선에 있다. 라고 하면 이 위치는 일반각으로 뭐라고 써야 돼요? 아이, 똑똑하다. 맞아요? 여기는요? 맞아요? 여기는요? 맞아? 여기는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2, 3분면이 있다고 하면 저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겠냐?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n 파이 플러스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맞냐? 그리고 이 경우에 얘는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을까 하지 않냐? 맞아? 앞으로 선생님이 동경의 위치가 x축의 양의 방향에 놓이면 짝수 파이, x축의 음의 방향에 놓이면 홀수 파이라고 하겠다. 알겠지? 짝수 파이, 홀수 파이, 짝수 파이, 홀수 파이, 프렌치 파이 말고. 아시겠죠? 네. 자, 그럼 2번의 세타는 어디 존재할 것이냐? 라고 하면 이렇게 존재하죠. 맞냐? 맞냐고. 네. 그럼 어디야 여기는?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와인을 그랬을 때 이 사운드에서 좀 그렇지. 봐봐. 저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n파이라는 건 짝수파이야, 홀수파이야? 창민아, 네. n파이는 짝수파이냐, 홀수파이냐? 덴파이요. 응, n파이라고 써있잖아. n파이는 짝수파이, 홀수파이야. 아, n이 짝수는 짝수파이고 n이 홀수면 홀수파이고 어째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럼 뭐 정수파이지. 그럼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지. 맞아?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여기서 시작해야 되죠. 여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4분의 파이를 더한 것보다 커야 돼요. 맞아요? 그럼 4분의 파이 위치는 y는 x를 그었을 때 여기에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동경이 뭐냐면 정수 파이, 사실 짝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예요. 저 n과 구분하기 위해서 2m이라고 쓸까요, 일단? 알겠죠? 네. 그럼 요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얘는 짝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일 거니까. 그렇지 않냐? 그지? 근데 만약에 m이 홀수라면 홀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부터 홀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까지잖아요. 맞아? 홀수 파이는 여기가 홀수 파이죠. 맞아? 그럼 여기가 홀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고 여기가 홀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잖아요. 타당하냐? 그럼 여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좀 간단해서 이게 되는 거고 만약에 n이라고 안 써있고 3분의 2n 이라든지 5분의 4n 이라든지 이러면 갑자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일반각은 항상 어떻게? 회전량 플러스 잔여량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녀시죠? 네. 회전량 플러스 잔여량 그죠? 그러면 몇 바퀴냐가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짝수파이가 있어야 돼요. 짝수파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n을 정수에 분류해요. n은 짝수 아니면 홀수이다. 2n 파이의 모양이 나오게끔. 그래서 첫 번째 서술형 답안 작성하실 때 이렇게 쓰면 좋아요. n이 2k일 때 단 k는 정수. 그러면 짝수 파이일 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게 2k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k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게 되고 이건 짝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짝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니까 여기 위치가 바로 나오죠. 맞아? 아니 두 번째 n이 2k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를 쓰지 마. 알겠지? 어차피 정수범위니까 플러스 쓰는 게 더 편하다. 알았지? 네. 그러면 2k 파이 더하기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아니냐? 맞지? 그 다음에 2k 파이 더하기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죠? 맞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죠 여기 여기 범위 둘러 나오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상황이 복잡해져도 그걸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수의 분류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여기가 지금 1번, 여기가 지금 2번에 해당하고 실제 영역은 성의 없는 그림 죄송합니다. 이 정도 하고, 그죠? 빨리 시작을 좀 두껍게 했더니 좀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알겠죠? 네.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영역은 여기, 2번에 해당하는 영역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경계 미포함이에요. 아시겠죠? 네. Y식도 경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됐냐?